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오늘 뉴욕 현지 시간으로 5월 4일 뉴욕 3대 지수 폭등했습니다. 5월 FOMC 내용이 시장 예상보다는 완화적이면서 주가가 안도랠리를 펼쳤는데요. 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 전장 대비 2.81% 급등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2.99% 급등 마감하면서 거의 3% 가까운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3%보다도 더 높은 폭으로 폭등했는데요. 전장 대비 3.19% 높은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13,000선에는 살짝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S&P 구성하고 있는 전 업종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에너지 섹터가 4% 이상 올랐고 통신과 기술주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네, 오늘이 바로 5월 FOMC 대망의 결과 발표일이었습니다. 연준은 이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방 기금금리 범위를 50bp 인상을 시켰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연방기금 금리는 0.75%에서 1%로 오르게 됐습니다. 이제 25bp씩의 규모로 금리를 인상해온 연준이 50bp 금리의 빅스텝 인상을 한 것은 2000년 이후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또한 연준은 지난 3월 이후 이제 팬데믹 이후 두 번째의 금리 인상을 연속해서 단행을 했는데요. 연준이 이제 두 번의 FOMC에서 연속해서 금리를 인상한 것은 역시 200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연준은 이제 오늘 있었던 50bp 금리 인상이 10명의 투표위원들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이른바 양적 긴축으로 불리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다음 달 1일, 6월 1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연준이 이제 빅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공격적인 긴축의 첫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이 50bp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시장에 완전히 예상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 그 이상 연준이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안도 랠리 흐름을 보였습니다. 3대 주가 지수는 이제 장중에 오전 중에는 이제 대기하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이제 연준 금리 인상 직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간담회 이후 이제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이 2시 반부터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간담회가 종료된 이제 3시를 전후로 해서 3대 지수가 이제 소폭의 상승세에서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우선 이제 FOMC 내용 자체는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bp의 금리 인상, 그리고 6월 1일부터의 대차대조표 축소를 발표를 했는데요.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5월의 통화정책 방향문입니다. 이번 달 성명에서 지난달과 이제 달라진 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 그전에는 이제 시행하겠다 수준만 밝혔는데 오늘 이제 날짜를 못 박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대차대조표 축소를 이제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대차대조표 축소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난 FOMC에서 제시했던 대차대조표 축소의 한도는 한 달간 950억 달러였습니다. 한 달간 최대 국채 600억 달러, MBS 350달러 해서 이제 950달러까지 이제 최대로 축소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오늘 성명문에서는 한 발자국 더 나간 설명을 제공을 했습니다. 세 단계로 나눠서 QT를 진행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6월 1일 가장 첫 단계에서는 국채 300억 달러, 한 달에 국채 300억 달러, 그리고 주택저당증권 MBS와 기관채를 최대 175억 달러씩 축소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총 이제 475억 달러의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해서 3개월 후에는 최대 매달 국채 600억 달러, 그리고 MBS 350억 달러, 총 950억 달러죠. 이제 지난달에 제시를 했었던 최대의 한도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에 대한 재투자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런오프 시키는 방식으로 대차대조표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네, 또 이제 연준 성명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이제 향후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 를 추가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향후에도 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네, 또 이제 두 가지 정도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또 이제 경기 판단에 대해서 이제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 평가에 대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경기가 굉장히 강했다, strong했다는 것을 robust라고 단어를 바꿨습니다. 이제 강했다에서 이제 탄탄하다 수준으로 바꾸면서 경기 평가를 조금 부정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경제가 지난해 4분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반면 이번 1분기에는 살짝 부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1월과 2월 같은 경우 비농업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1월에는 50만 명 가량 증가를 했었고 2월에는 75만 명 가량 신규 비농업 일자리가 증가를 하면서 폭발적인 고용 시장 호조를 보였던 반면 지난 3월에는 이제 43명 정도 증가하는데 신규 고용이 그쳤습니다. 또 4월에 들어와서 이제 조금 부정적인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경기가 살짝 부진했다는 점을 FOMC 성명문에 담은 셈입니다. 네, 또 두 번째로 이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요. 중국의 코로나 관련 봉쇄가 공급망 차질을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국 코로나 봉쇄가 인플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금리 인상 결정 자체라든지 인상폭 그리고 성명문에 나와 있는 연준의 그 뉘앙스에는 사실 시장이 예상한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상 수준에 그쳤는데요. 오늘 시장을 진짜 크게 움직인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2시 반부터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자회견에서는 이 한 문장이 이제 시장의 완전한 안도 랠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파월 의장은 75 basis point is not something the committee is actively considering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FOMC가 75bp의 금리 인상은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5월에 50bp 금리 인상 그리고 6월에는 75bp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6월 75bp 금리 인상이 유력한 방안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었고, 또 시장 참가자들이 50보다 더 큰 폭으로 공격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75bp 인상까지는 아직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시장에 굉장한 안도 랠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75bp 인상 반영이 아무래도 조금 과도했던 거 아닌가, 시장이 연준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오늘 주가 급등을 가져온 직접적인 요인입니다. 네, 파월 의장 또 이렇게 기자간담회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The American economy is very strong. 미국 경제는 정말 강하고 well positioned라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o handle tighter monetary policy, 더 긴축적인 이런 통화 정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미국 경제는 아주 강하고 미국 경제가 이제 soft or softish landing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일축을 하면서 연착륙을 할 것이고 연착륙이 안 되더라도 연착륙 비스무리한 뭐 이런 착륙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자평을 했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시장에 상당히 퍼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의 이런 긍정적인 언급이 심리를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네, 파월은 또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50bp 추가 금리 인상이 should be on the table. 이제 옵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At the next couple of meeting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몇 번간의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이 선택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외신은 the next couple이란 단어를 2회 인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들 역시 50bp를 2번 더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 반영을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시장이 우려했던 75bp는 시장이 살짝 오버한 게 아니었나 뭐 이런 심리가 힘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저 지금 외신과 전문가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페드가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하지만 the market celebrated anyway. 시장은 이걸 이제 축하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랠리가 펼쳐진 것을 빗대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이제 파월이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시키면서 이제 증시가 큰 폭의 랠리를 보였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 멘트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다우가 거의 900포인트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네, 골드만삭스의 회장을 지냈던 게리 콘이 CNBC 방송에 나와서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이 이렇게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Okay, we've got this pretty well priced in. 야, 이제 우리 이제 75bp 금리 인상을 또 이제 선반영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긴축을 이제 상당히 프라이스인 선반영 해놓은 상태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I don't think there's a lot of surprises out there. 이제 조금 서프라이즈는 없을 것 같다. 예상을 했던 대로 이제 긴축이 그냥 예상대로 순조롭게 이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찰스 슈왑의 채권 전략가 역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No surprise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서프라이즈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우스에서는 인플레가 이제 고점에 거의 근접을 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가 거의 고점을 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준에게 이제 긴축에 있어서 약간의 자율권을 제공을 하는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인플레가 조금 완화가 되면 연준이 지금 이렇게 예고한 수준의 이런 강력한 금리 인상을 단행할 필요가 이제 반드시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오늘 FOMC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이런 랠리가 펼쳐졌지만 이제 향후 또 중장기적으로 주가가 어느 방향을 향할지가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사일 텐데요. 네, 이제 3월 FOMC에서 연준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었죠.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에 S&P 500 지수는 이제 3월 몇 주 FOMC가 끝나고 그 이후 몇 주 동안 6% 이상 상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4월에는 이제 조정 장세를 겪었지만 금리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몇 주간은 랠리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랠리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가 조금 주목이 되는데요. 특히 5월 같은 경우 지금 3거래일이 지났는데 사흘 연속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selling May라는 말이 있지만 selling May and go away, 뭐 5월에는 팔고 떠나라 뭐 이런 말이 증시의 격언이라고 하지만 지난 4월에 증시가 기록적인 폭락세를 보였고 또 4월이라고 하면 통상 이제 주가에는 조금 긍정적인 달이었는데 반대로 움직였던 것처럼 이번 5월에는 공식에서는 벗어나지만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S&P 500 종목 맵입니다. 정말 이제 오랜만에 좋은 흐름인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빅테크 종목 일제히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애플 4% 이상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 역시 4.77% 상승했습니다. 폭락을 했었던 아마존 역시 1.35% 반등을 했고요. 알파벳 4% 가까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 조금 특징적인 이슈 있었던 종목 중에서 오늘 AMD가 9% 이상 올랐습니다. AMD가 거의 10% 가까이 올랐는데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호조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가이던스가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또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코로나 이후 여행이 재개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3% 이상 올랐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이에 따라서 이제 월가 투자 자문사인 에버코어 ISI에서 투자 의견 상회가 나오면서 2% 안팎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CVS 같은 경우 코로나와 관련된 수요 증가에 매출이 증가를 했다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우버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버 같은 경우 1분기 손실이 59억 달러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손실은 대부분 이제 매출 이유는 아니고 우버가 투자하고 있는 이제 다른 그랩 이런 다른 차량 서비스 업체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손실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버의 매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런 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또 이제 오늘 크게 하락한 종목 중 하나가 리프트인데요. 리프트 실적에서 승객 숫자가 많지 않았고 또 가이던스를 부진하게 제시를 하면서 리프트 주가가 장중에 3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한편 백신 기업 모더나의 경우 1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우호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연준이 22년 만에 50bp 금리 인상을 드디어 단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인식에 또 시장은 기록적인 랠리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이제 시장이 이제 이런 50bp 금리 인상과 또 향후에 다가올 계속적인 50bp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을 충분히 반영을 했는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이슈입니다. 네, 한국은 이제 어린이날 휴일이라서 이제 쉬고 있으실 텐데요. 이제 미국은 내일 주식시장도 정상적으로 이제 개장을 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뉴욕 증시 정보를 가지고 인포맥스 라이브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